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이제 종목 이야기 좀 자세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하신 종목 상담 함께 이어갈 텐데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 하단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 번호를 통해서 상담이 가능하고요. 보내주실 때는 가지고 계신 종목명 그리고 매수 가격, 비중을 적어서 보내주시면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좀 더 원활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자, 시황부터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 지수가 낙폭이 조금 더 커지면서 다시 저점 부근까지 하회하고 있습니다. 2060포인트 지금 간신히 지지받고 있는데 하루간의 흐름 정리하겠습니다. 2073포인트대 유지를 좀 해주다가 중국 시장 열리고 바로 급락했습니다. 일단 중국 시장에서 조금 전에 이진우 소장과도 이야기를 나눠봤다시피 수출입 지표가 워낙에 좋지 않게 나왔습니다.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는 바람에 지금 중국 증시 그리고 우리 시장 함께 하락하고 있는 모습이고 낙폭이 더 심화가 되지는 않지만 2060선까지 계속해서 밀려가면서 이 부근에서 공방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자, 수급 주체 보시면 외국인의 매수 물량 더 줄었습니다. 지금 186억 원까지 매수 물량 줄었고요. 개인은 982억 원 삽니다. 하지만 기관이 지금 1247억 원 오늘도 매도 포지션 잡는데 연기금 제외하고 모두 팝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프로그램 매도 많이 나오고요. 투신도 팝니다. 그리고 연기금은 오늘도 비교적 큰 폭의 매수 451억 원의 매수가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입니다. 683선 일단은 거래소 대비해서는 양호한 편인데 코스닥도 낙폭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라는 부분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686포인트 장중 고점이고 마찬가지로 중국 시장 열리면서 지수 바로 하락하는 모습 눈에 띕니다. 그리고 장호경의 오늘 저점이고요. 현재도 저점 부근에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집계가 됩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시면 개인만 삽니다. 개인은 조금 더 늘렸네요. 1,003억 원까지 매수 물량 늘렸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 기관 투자 주체는 전 주체가 소폭씩 팔고 있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의 흐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의 흐름 보시면 강달러가 오랜만에 이어지고 있고요. 폭이 조금 더 커지고 있는 상황 확인이 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마감 전략 짚어봅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입니다. 과장님 안녕하십니까? 이성훈 과장님?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예, 연결 상황이 잠시 매끄럽지 못한 것 같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잠시 짚어본 뒤에 저희가 연결을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을 보시면 일단은 전체적으로 지금 약세를 보입니다. 특히나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1%, 4%대의 약세인데 전 시간대보다 지금 하락폭이 더 커졌고요. 삼성전자 4만 원 위태위태합니다. SK하이닉스 금요일장에서 시원하게 올라줬는데 오늘 시장에서 상승폭 많이 반환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지수 전체적으로 지금 내림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 나와 계십니까? 이성훈 과장님? 자, 다시 한번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훈 과장님 연결되어 있습니까? 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어디 가신 줄 알고 많이 놀랐네요. 오늘 시장 상황 점검 부탁드리고요. 마감 전략 함께 들어볼까요? 네, 우선은 지금 현재 코스피 지수가 지금 기관의 매도 공세로 지금 하락세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지난주 금요일에 뉴욕 증시가 이 셧다운 장기화에 대한 이 경기 둔화 우려로 좀 하락 마감한 모습 보여주었는데, 우선은 다우 지수가 좀 약간의 소폭 내려서 마감을 한 부분이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걸로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30위권 종목들은 대부분 하락하고 있는 모습 보여주었는데 가장 큰 부분은 SK하이닉스가 이 반도체 실적인 부진에 대한 우려가 나와주면서 4%까지 좀 하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낙폭은 크진 않지만 지난주에 상승세가 크게 나와주면서 약간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지수 같은 경우도 시가총액 상위 30위권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 우리나라 시장은 좀 약간 재미없는 시장으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특징적인 사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세점수 강세가 돋보이는 현재 상황인데, 우선은 그 작년에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했다는 면세점 쪽에서 얘기 나와주면서 호텔신라, 그 신세계의 종목들의 상승세가 나와주고 있고요. 중개 사드 보복 등의 악재가에도 불구하고 어떤 보따리상들의 또 매출 신장이 좀 이끈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오늘 가장 큰 좀 이슈라고 볼 수 있겠죠. 이 미세먼지가 심각한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 주말에 이어서 오늘도 미세먼지가 기승을 보여주면서 이 비상 저감 조치가 좀 발령된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마스크와 공기청정기 관련 기업들이 대부분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공기청정기 쪽에서는 이 가전제품 아닌 베이웨냐, 그리고 정수기 등을 판매하는 이 코웨이와 유니스 같은 기업들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나 또 업종 보이십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최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시적주보다 지난주 시장이 좀 반등을 하듯이 낙폭 과대주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말씀드릴 종목은 이 GS 리테일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GS 리테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편의점 업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 이 GS 리테일 같은 경우에는 실적은 크게 증가하는 것보다도 그동안에 구조적 점유율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시장에서 관심 많이 받아주면서 어떤 낙폭 과대, 1월 달에 한 달 동안 주가가 좀 많이 빠졌었는데, 이런 점에서 좀 매수 관점을 가져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있고요. 우선 GS 리테일은 경쟁사죠. 이 BJF 리테일과 대비해서 어떤 편의점 쪽에서의 매출이 있는 게 아니라, 우선 그 편의점 쪽 플러스 알파로 이 호텔 쪽과 그 레저 쪽에서의 그 수익원이 다양하기 때문에, 우선 올해 같은 경우도 편의점에 대한 편의점에 대한 수익성 기대하기 힘든 게 전반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겠는데, 그런 점에서 GS 리테일에 대한 어떤 구조적인 사업 구조로 봤을 때도 충분히 매수 관점으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가장 크게 했던 어떤 최저임금제 시행 같은 경우에도 빠르게 완화되는 구조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GS 리테일을 오늘 좀 매수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매수가는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매수해도 괜찮지 않을까 판단되면서 목표 매수가 36,700원, 목표가는 4만원, 손절가는 33,000원 말씀드립니다. 네, GS 리테일 그동안의 낙폭이 좀 과했는데 지금 현 시점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TB투자증권 여의도 지점의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장내일장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레벨업 트레이딩 타임 시간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시는 두 분의 전문가 바로 소개해드립니다. AR 인베스트먼트 오현진 팀장, 서울경제TV의 철제 김민주 멘토와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일단은 김민주 멘토 같은 경우에는 절제라는 예명으로 굉장히 유명하시고요. 또 많은 종목을 잘 보신다고 저희가 소개를 받았습니다. 네. 오늘 첫 시간이신데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 하실지 들어볼까요? 오늘 이제 오늘장 날일장 나오면서 좀 준비를 해봤었는데요. 예. 네, 늘 서울경제에서 출연하면서도 파생 상품에 관해서 드리는 말씀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자기의 좀 원칙과 합리적인 어떤 관점에 의해서 매수를 해야지 파생 상품 시장에서 좀 살아남을 수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이라든지 어떤 우량주라든지 쉽게 말해서 선긋고 줄긋고 해서 주가가 상승하는 시대는 좀 지났다, 이렇게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이제 우량주를 장기 선점한다고 해서 큰 수익을 내는 시대는 좀 지났고, 아무래도 자기 원칙과 주관이 좀 뚜렷해야지만 수익을 낼 수 있는 시대지 않나, 이렇게 좀 주관적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원칙과 주관이 뚜렷해야지 성공하는 시장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원칙과 주관에 맞는 종목들, 어떤 종목들을 가지고 오셨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 가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종목을 말씀드리고 싶은 게 DITI인데요. 네. 아무래도 이 업체에 관해서는 2차 전지 필름을 지금 검사 장비로 하고 있는 주력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가장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버전 솔루션이라는 해당 기술인데요. 이 버전 솔루션의 해당 기술을 보시게 되면 렌즈나 투과를 좀 중점적으로 하는 OLED 상품을 지금 개발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이 OLED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OLED에 관해서는 PM OLED
OLED와 AMOLED가 있게 됩니다. 지금 PMOLED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수동형과 다시 능동형으로 좀 나누게 되는데 이 PMOLED가 하나를 통해서 자체적으로 좀 발광을 하는 형태라고 좀 하면 전체가 발광을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면 AMOLED는 각자 좀 그리고 1000배 이상 투과율이 높은 그리고 동영상에 최적화된 이런 어떤 장비를 지금 만들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러 가지 OLED 지금 시장이 조금 낙폭이 과대하고 반도체가 좀 하방 압력을 받으면서 바닥을 좀 형성하고 있는 부분인데요. 지금은 아무래도 주가가 조금 이제 바닥은 어느 정도 찍고 상승 흐름의 신념과 맞물려서 올라가지 않나. 또 이런 삼성전자의 반도체가 지금 SK하이닉스와 더불어서 고평가 논란에 휩싸이면서 조금 하방 낙폭이 많았었는데요. 이런 2차 전지 장비와 또 OLED 상품에 관해서는 저가 매수가 굉장히 좀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를 좀 보시게 되면 먼저 지금 매수가를 진입드린 게 6,300원 이하에서 좀 매수를 진입해 보시는 게 타당할 거라고 좀 판단이 들고 있고요. 지금 오늘장 내일장에서 세계 시장 흐름을 좀 말씀드린 건 타당치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또 언급을 좀 하셨으니까 일부에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이번 주에 관해서 어떻게 보면 조정 장세가 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도 코스피 지수나 또 코스피 200 지수를 보더라도 하방 압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고 여러 가지 대북주 상품들만이 테마주만이 선순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금주에 좀 가파른 상승세가 지난주에 나왔기 때문에 세계시장 흐름도 좀 하방 압력이 나오는 시세를 이용해서 저점 매수 전략을 편 다음에 다시 상승분의 흐름을 타고 좀 매도를 펼치는 그래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전략으로 맞서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DITI를 먼저 매수 6,300원 이하에서 비중 10%로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첫 시간이시니까 네. 당장 오늘 매수하다는 관점은 아니신 거죠? 어떤 종목이든 간에. 아닙니다. 예. 오늘 종가 기준으로도 가격이 도달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가 보고 있고요. 아무래도 출연이 내일도 예정은 돼 있습니다만은 이번 주 한 주간의 좀 흐름을 다 예측해서 충분히 과대 낙폭이 이루어졌을 때 매수 타이밍의 가격을 잡아왔기 때문에 6,300원에 오늘이 아니라도 내일 종가로 도달한다면 DITI는 매수를 해서 1차 목표가를 일단 기본적으로 7,450원을 좀 잡았습니다. 그래서 단기 이평선까지 좀 위로 상승으로 올라가는 7,450원에 좀 도달했을 때 60% 정도는 청산을 좀 하고 2차 목표까지는 쭉 좀 끌고 가는 전략으로 수익을 좀 극대화하는 이런 전략을 좀 펼치시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 바로 가보도록 하죠. 네, 두 번째 종목은 제가 좀 좋아하는 종목입니다. 예. 네, 오랫동안 세계 시장에서 한국인을 빛내고 있는 페이크 러브 기업, 방탄소년단 주식이라고 좀 알려져 있는 종목인데요. 키이스트입니다. 네. 굉장히 좋아하는 그룹 중에 하나고요. 아무래도 키이스트에는 여러 가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음반, 자체 제작, 드라마까지 여러 시장에 지금 진출해 있는 상황인데요. 이 페이크 러브의 방탄소년단 주인공에 대해서 조금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이번에 최근에 휴가를 통해서 해외를 좀 갔다 왔는데요. 예. 이 방탄소년단을 바라보는 전 세계의 시각은 한국인이 바라보는 시각보다 굉장히 우월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거의 앵커님도 들어보셨겠지만 사생팬이 거의 넘어서는 거의 방탄소년단이라면 거의 자다가도 일어나는 이런 소녀 팬들이 세계 시장에 좀 줄비하게 있는 측면이고요. 기술적 과대 낙폭으로도 3,000원 이하까지 좀 흐르면서 하방 지지대를 강력하게 형성하고 있는 좀 모습입니다. 그래서 키이스트에 관해서는 지금 또 방탄소년단이 팽황 공연에 대한 좀 소문이 모락모락 또 올라오고 있는 시점이고 KB 손해보험이랑도 광고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또 방탄소년단의 주가가 한 번쯤은 다시 올라가는 흐름이지 않을까. 또한 이번 주 조정 장세에서 테마주로서 흐름이 쏠리는 이럴 때 엔터주도 다시 한번 조명을 받지 않나 이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매수가는 2,800원 이하에서 매수 진입을 좀 하시고 손절가를 잡아드리겠습니다. 2,500원의 손절가를 제시하고요. 1차는 목표가가 3,200원, 2차는 목표가 4,000원 원자까지 고점 상단 부분까지 끌고 가는 전략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키이스트 현재 가격도 2,800원 이하니까 유효해 보이는 시점인 것 같고요. 세 번째 종목 가볼까요? 네, 세 번째 종목 대동스틸입니다. 요즘 철강, 조선 다 좀 거의 울상이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그렇죠. 대동스틸 같은 경우는 대북주로도 좀 엮이면서 상승 추세가 굉장히 가팔랐었습니다. 하지만 그 상승 추세를 모두 내주고 다시 한번 하방 낙폭이 나온 다음에 견고하게 지금 지지대를 형성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다들 시청자분들께도 아시겠지만 제 자리가 지금 거의 상향 돌파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동스틸에 관해서는 또 미중 무역 분쟁에 관한 완화 시점이 좀 나오면서 철강 소재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모락모락 솟아오르고 또 대북주에 대해서 건설업 철강에 대해서 아무래도 견고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매수 타이밍이 적절하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금 미중 무역 협상에 관해서 이번 주 흐름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제 주관으로는 긍정적이다. 이번 주에 한 주 흐름은 조정 상세가 펼쳐질 거지만 1월 말까지는 아무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11,000원 이하에서 조금 저점으로 흐름이 형성됐을 때 아직은 오늘 도달하진 않았습니다만 아까 제가 장중에 봤을 때는 11,900원 정도 선이었는데요. 11,100원 이하에 올라왔을 때 비중은 10%를 하시고 손절가는 9,5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자 목표가는 13,500원에 60% 정도 청산을 하시고 2차 목표가는 고점 상단 부분 돌파를 노리는 19,000원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동스틸도 저점을 한번 노려보자 말씀해 주셨고요. 네 번째 종목 들어볼까요? 네, 네 번째 종목도 테마주입니다. 요즘 아무래도 금주 흐름이 아직까지는 완화감에 올랐다가 지금 모두 다가 차익 실현 매물 물량이 좀 출현하고 있는 금주 한 주 흐름이다. 월요일 지금 시장 흐름이 그런데요. 테마주를 한 종목 더 들고 왔는데 개성공단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원인데요. 좋은 사람들이 대장주로 좀 돼 있는 흐름인데요. 좋은 사람들과 인디 그리고 신원을 한꺼번에 보시면 흐름이 좀 좋을 걸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연동성이 좀 있는 종목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지난주에 좋은 사람들이 상한가를 쳤었습니다. 그때 신원 이 종목도 23% 가파른 상승세가 나왔고 지금 거의 상단 언저리에 지금 가파르게 지금 매물대가 형성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러한 기술적 위치의 분석과 또 테마주의 재료가 북미 2차 정상회담까지 살아있는 형국에서 이런 종목을 지금 매수를 안 한다면 결국은 들어갈 종목은 없다. 들어가실 때 진입을 많이 고민하셨으면 들어가실 때 과감하게 좀 진입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좋은 사람들의 대장주의 흐름을 좀 살펴보더라도 아직까지는 상승폭이 남아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원에 관해서는 2,420원 네, 오늘이 아니라도 아마 내일 정도 도달할 것으로 보이는데 오늘 2,600원 이상의 갭상승이 나면서 그 갭상승분을 모두 내주는 흐름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내일 정도라도 좀 한 번 더 눌림목이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400원 정도에 오시면 체결을 하셔가지고 목표가를 3,000원으로 1차 목표가를 제시하고 2차 목표가는 3,500원 고점 상단 돌파를 노리는 금주 흐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테마주도 말씀을 해주셨고요. 마지막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마지막 종목은 아무래도 PD님의 좀 압박위에서 들고 온 종목을 한번 좀 말씀 좀 담당 드리고 PD요? 네, 그렇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경농입니다. 경농이요? 네, 뭐 앵커님도 잘 아시겠지만 오늘 효성 OEM부터 시작해서 뭐 태연물상 여러 종목들 대북 비료주들이 아세아텍까지 상승 흐름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대북 비료주에 관해서 여러 가지 상품들이 종목들이 있기 마련인데요. 아무래도 오늘 경농이 너무 가파른 상승세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거의 상한가네요. 네, 거의 상한가에 지금 도달한 모습입니다. 근데 이 지금 대본을 작성해 올 때는 분석이 11시경에 끝난 흐름이긴 한데요. 지금 목표가를 지금 매수가를 13,200원 이하 정도의 좀 거의 주봉의 몸통 부근까지 왔을 때 매수 타이밍을 잡았었는데 오늘 상한가에 만약에 종가에 도달해버리게 되면 경농은 포기하는 전략을 펼치겠습니다. 상단 부근에 얹어갔을 때 추격 매수를 하는 것은 결코 결과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주식이 아니라 판단하고 과감하게 포기하는 전략을 펼치도록 하겠고 만약에 과대 낙폭이 내일 나와서 13,200원 이하의 눌림 구간이 나온다면 체결을 하시고 손절가는 과감하게 12,200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차 목표가는 15,500원 그리고 연간 상단 부근인 18,000원까지 최종 목표가 도달 가격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농 같은 경우에 상한가가 진입하지 않는다면 좀 바라보시고 진입하면 과감하게 관심 종목에서 당분간 잊어버리시라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5종목 들어봤고요. 오현진 팀장님 이제 5종목 출발해 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 종목은 이마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할인전 부분의 매출 부진으로 인해서 주가가 지속적인 하락을 보인 이후에 단기적으로는 바닥을 잡아나가는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 부분의 매출 회복은 쉽지 않지만 이제 온라인 사업을 강화하면서 실적 방어에 어느 정도 나설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제품 카테고리가 확대되고 있고 또 배송 서비스가 강화되는 부분도 외형 성장을 기대하게 하는 요인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마트에서는 이제 무인기 도입도 좀 확대하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인 셀프 계산기에 이어서 자율주행 카트 그리고 자율주행 배송 서비스를 도입하면서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 절감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유통주는 그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충격을 어느 정도 소폭이나마 흡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달에 이제 설 연휴가 시작이 되죠. 근데 이달 초까지 그 진행됐었던 이마트 설 선물 세트 사전 예약 매출이
전년 비 한 2.8배 정도 증가를 했습니다. 뭐 이런 부분이야 당연히 이제 단기적인 이벤트에 불과한 게 맞지만 그래도 연초 실적 개선에는 충분히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매수가는 이제 금일 종가 부분에서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목표가는 22만 원, 손절가는 18만 5천 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강원랜드를 보겠습니다. 강원랜드는 카지노 업체인데 이제 내국인 카지노 업체죠. 그래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그 매출 총량제 조정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그 사행산업 매출 총량 목표 상한액이 좀 상향이 됐다는 거죠. 국내 총생산의 0.54%로 원래 제한이 돼 있었는데 그 한국의 GDP가 1,600조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조 정도가 상한이었죠. 근데 상한액이 0.619%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1조 원 정도 매출 총량이 증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이 매출 총량제 적용에서 제외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매출 총량제 규제가 완화되는 수혜는 강원랜드가 다 가져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올해부터 그 오후 2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그 시간에 이제 카지노 고객이 집중된다고 하거든요. 그 고객 집중 시간에 두 개조를 배치해서 테이블 가동률이 예전보다 증가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작년 말에는 이제 자체적으로 개발한 슬롯머신 게임기에 판매 계약을 처음으로 체결하기도 했고요. 또 슬롯머신 같은 경우 그 부품의 많은 부분이 일반적으로 이제 수입에 의존을 합니다. 그런데 자체 개발을 하면서 비용 절감도 상당 부분 가능할 것으로 보고요. 이게 수급적으로 봐도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이 좀 꾸준히 유입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수급주로서의 매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주가가 32,300원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금일 종가 부분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요. 목표가 34,000원, 손절가 35,500원 정도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목은 한온 시스템입니다. 저는 자동차 부품주를 일단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어요. 왜냐면 완성차 업체가 일단 1차적으로 좀 상승을 보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품주도 투자 심리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이고 그동안 그 완성차 업체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가 부진했었던 가장 큰 원인은 당연히 자동차가 덜 팔려서입니다. 그런데 글로벌 자동차 판매가 좀 회복될 조짐을 보이거든요. 현대차 같은 경우 12월 미국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 정도 증가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SUV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긍정적으로 보실 수 있겠고요. 이것이 역시 자동차 부품주의 실적 개선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봅니다. 또 한온 시스템 같은 경우 자동차 부품주 내에서 실적도 괜찮을 것으로 보여져요. 4분기 영업이익이 1,360억으로 양호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현재 현대차 그리고 테슬라향 부품 공급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또 한온 시스템 하면 이제 전기차 관련주로 또 분류가 되는데 그 차량 공조 시스템의 성과도 기대가 되죠. 공조 시스템이라는 게 그 차량 내에서 환경을 관리해주는 시스템인데 그 전기차 같은 경우 열 관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조 시스템 구축이 핵심인데 테슬라에 이어서 폭스바겐과 BMW를 비롯한 해외 자동차 업체향 전기차 공조 부품 매출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주가가 11,250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요. 종가 부근에서 공략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12,000원, 손절가 1,200원 정도 설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 종목은 게임주 중에서 웹젠을 보겠습니다. 지금 게임주 중에 가장 주목해야 될 종목이 결국은 이제 중국 판호 규제 해제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는 상황에서 판호 규제 해제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라고 보거든요. 위메이드랑 웹젠인데 지금 위메이드보다는 웹젠이 가격 매력이 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까지는 이제 판호 규제가 해제가 안 됐어요. 근데 결국은 시간을 두고라도 해제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점진적으로 해제가 될 것으로 보이죠. 판호 발급이 재개될 경우에 그 위메이드의 미르 그리고 지금 말씀드리는 웹젠의 뮤가 판호 발급이 가장 빠를 수 있습니다. 그 이후에 이제 뮤를 활용한 신작 IP 게임이 좀 출시될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 뮤라는 IP는 2003년에 중국에 서비스된 이후에 굉장히 큰 인기를 현재까지 구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익숙한 IP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고 앞으로 웹게임이라든지 MMORPG를 비롯해서 다양한 장르로 출시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죠.
웹제는 이제 직접 게임을 개발하는 건 아니에요. IP를 중국 업체에 제공을 하는 것이고, 중국사가 개발해서 공급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올해 실적 개선 기대감도 높습니다. 작년 6월에 출시된 뉴 오리진 2가 좋은 성과를 냈었던 상황이고, 내년도 실적 개선 기대감은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내년 영업이익이 한 800억 정도, PER 10배 수준까지 하락해서 가격 매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이제 작년 말에 급등한 이후에 주가가 약간 횡보해요. 20일 이평선이 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지지받고 재반등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게임주 내에서는 현재는 단기적인 성과로는 탑픽을 낼 수 있는 종목이 아닐까 판단합니다. 오늘 종가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23,000원, 손절가는 19,500원 정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5번째 종목은 상하프론테크입니다. 전자기기 부품 제조업체죠. 2차 전지를 생산하고 있어서 전기차 관련주로 분류가 되고요. 얼마 전에 나온 이슈가 글로벌 멤브레인 필터 시장 진출이에요. 멤브레인 필터 같은 경우 발전소, 소각장, 공기청정기를 비롯해서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사용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환경오염을 줄이기 위한 설비죠. 글로벌 친환경 기조와도 어느 정도는 또 맞물려 있어요. 그리고 고강도 플라스틱이죠.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생산 기업으로서 차량 경량화 추세에 따른 수혜도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이 갈수록 복잡해지죠. 자율주행차, 무인차 이런 것들은 차량에 대한 그런 부품 구조나 이런 것들을 더 복잡하게 만들게 하는 부분인데 이렇게 차량에 계속해서 부품을 집어넣으면 당연히 차량이 무거워집니다. 근데 차체 무게는 연비랑 직결이 돼요. 당연히 가벼운 차가 더 오래 달리겠죠. 그래서 앞으로는 그 부품 무게를 줄일 수 없으니까 차체 무게를 줄이는데 포커스가 맞춰질 거거든요. 그래서 그에 따라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그러니까 그 엔지니어링 플라스틱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 상하프론테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는 모멘텀이 많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 종목은 단기적으로 좀 바닥권에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가격 부담이 있기는 한데 어쨌든 상승 추세가 깨지진 않았기 때문에 전고점까지의 추가 상승 좀 가능성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금일 종가에서 매수 가능하다고 보고요. 목표가는 이전 고점이죠. 17,000원 정도, 손절가는 14,500원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5종목에 대한 이야기 상세히 들어봤습니다. 이제 단기 접근 종목, 유망해 보이는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제 김민주 멘토는 저희 첫 시간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추천해주신 종목은 당연히 없을 거고요. 이번 주에 좀 유망한 종목을 듣고 싶은데 어떤 종목이 단기적으로 괜찮아 보입니까? 네, 원래 신원을 단기 종목 추천으로 뽑아왔었는데요. 예. 네, 중간에 작가님을 괴롭혀서 바꿨습니다. 네, 예. 인콘을 단기 종목 추천으로 드리고 싶고요. 오늘 종가 매수 가능하다고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CG 자막이 좀 안 나갈 수도 있으니까 1,370원 이하 정도에서 매수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감하게 오늘 종가 매수 전략을 좀 드리고 싶고요. 네. 그리고 손절가는 1,2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1,600원까지 올라가는 지금 이평선 60일 장기 이평선 목표까지 좀 보는 전략을 피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콘 목표가 1,600원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현진 팀장은 지난주에 HFR 단기 접근했는데 결과 궁금하네요. 어땠습니까? 네, 아직까지는 이제 큰 흐름은 없습니다. 말씀드렸던 가격보다 약간 눌려있는 상황인데 최근 들어서 수급이 조금 유입되려는 모습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투자 전략으로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단은 60일 이평선 구간까지 내려온 상황입니다. 60일 이평선 그리고 200일 이평선까지도 바닥에 깔고 있기 때문에 하단에 대한 지지는 견고할 것으로 보여져요. 그리고 주가가 밀리지 않고 횡보하면서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세력 수급이 아직까지는 빠져나가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빠르게 반등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분도 접근 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관심 있게 보실 분들은 접근하셔도 될 것 같고 현재 매수하신 분들은 홀딩하시면 될 것 같고요. 드렸었던 가격 전략은 목표가 2,800원, 손절가 2,2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전략 유지하면서 역시 홀딩 관점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조금 더 홀딩 관점 말씀을 해주셨고요. 이번 주에 유망해 보이는 종목은 어떤 종목입니까? 네, 단기 종목으로는 강원랜드를 보겠습니다. 이게 오늘 거의 제가 대형주, 그러니까 소형주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강원랜드가 그래도 추세상으로는 조금 더 성과가 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올해 실적 턴어라운드는 본격화될 것으로 보이거든요.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고객이 많이 찾는 시간대에 이제 집중적으로 직원들을 배치하면서 그 고객에 대한 수요를 좀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매출 총량제 해제에 대한 기대감도 같이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렸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언급드린 종목 중에는 수급이 가장 좋거든요.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수급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부분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종가 부근 매수 가능하고요. 목표가 아까 말씀드렸죠. 34,000원, 손절가 3,500원 전략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매수가 종가로 접근이 가능해 보인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김민주 멘토님, 아까 그 인콘이라는 종목을 주셨는데 지금 5종목 중에 없어서 조금만 더 종목 소개와 가격 전략을 한 번 더 저희가 짚어볼 수 있겠나요? 네, 인코에 관해서 오늘 그 오늘장 내일장 출연을 하면서 좀 준비를 해왔던 종목인데요. 네. 장중의 흐름이 흘러가면서 오늘 좀 음봉 구간에 출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가격을 보면 1,405원대 좀 머무르고 있는 종목인데요. 사실은 좀 종가 매수 전략이 오는 종목이 있다면 늘 매수를 하곤 하는데요. 도달하지 않는다면 좀 보수적인 전략을 좀 펴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인콘 같은 경우는 오늘 음봉이 좀 출연하고 나면 내일 기술적으로 단기 방등세가 좀 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주가가 지금 살펴보자면 한 2주 정도 전에 지난주에 좀 장대 양봉이 좀 출현했던 흐름인데요. 주가가 보통 내릴 거면 거의 바로 차익 실현 매물 물량이 앵커님도 아시겠지만 출현하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하방에 좀 견고하게 지지대가 형성되면서 내일 상승 흐름이 지수가 좀 더 반등 여력이 나온다면 올라가지 않아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인코는 금주 내에 바로 결정 승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인콘 자리가 괜찮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면서 종가 매수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절제 김민주 멘토는 시장의 특징을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어떤 종목이 특징적으로 보이던가요? 오늘 호텔 신라가 가장 핫한 이슈지 않았나 이렇게 왜 이렇게 좀 앵커님 표정이 좀 슬프신데요, 갑자기? 안 슬퍼요. 네, 그렇습니까? 예. 네, 호텔 기분 탓일 거예요. 그렇습니까? 예. 네, 오늘 호텔 신라 다들 아시겠지만 증권사 애널리스트들이 매도 리포트를 내놓으면서 오전에 일찍이 냈죠. 좋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시장의 흐름은 달랐습니다. 예. 모든 애널리스트의 분석을 초점을 맞출 필요는 전혀 없다 이렇게 단호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호텔 신라는 시장의 의견과는 다르게 지금 상승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은 시장의 투자자들은 호텔 신라에 관해서는 과대 낙폭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호텔 신라에 관해서는 좀 언급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은데요. 중국의 따이공이라고 지금 언급되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보따리상이죠. 네, 보따리상입니다. 이 보따리상에 관해서 지금 세금에 관한 의견을 중국에서 직접적으로 좀 내놓고 있는 형국이라서요. 호텔 신라에 관해서 더더욱 좋지 않을까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크루즈 사업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 크루즈 사업이 같은 경우는 보통 3월 정도에 되면 지금 중국 관광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사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크루즈가 자체적으로 모두 다가 풀린 건 아닙니다만은 이 면세점에 관해서 크루즈가 좀 호황을 맞고 3월 달에 제주와 부산을 통해서 또 인천까지 중국 관광객들 유코들이 들어오기 시작하게 되면 화장품 사업과 내수주 산업까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호텔 신라에 관해서는 지금 지수만 좀 더 맞춰준다면 8만 원을 넘어서 8만 7천 원 언저리까지 강한 상승세를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호텔 신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장의 상황들이나 여러 가지 여건이 조금만 받쳐준다면 슈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지금 굉장한 시장 지수와는 따로 움직이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현진 팀장께서는 어떤 종목이 좀 특징적으로 보이시던가요? 네, 역시 비슷한 업종이네요. 오늘은 신세계를 제가 뽑아봤습니다. 오늘 보시면은 그 면세점 관련된 종목분들이 일제히 반등을 하고 있어요. 호텔신라도 그렇고, 하나갤러리아 타임월드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제 작년 면세점 매출이 전년비 34% 정도 증가했다라는 이슈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사드 리스크에 대한 압박이 굉장히 컸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면세점 매출이 회복이 됐다는 말이죠. 그래서 시장이 우려한 것보다는 실적이 생각보다 잘 나오네 이렇게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이고 따이공 매출 같은 경우 올해는 조금 줄어들 수가 있기는 합니다. 왜냐하면은 중국 정부가 규제를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온라인 판매도 규제하고 좀 등록을 해라라고 하면서 세금도 물리려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이 분명히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습니다만 최근 들어서는 중국 일반인 관광객이 작년 10월부터 회복되는 모습이고 동남아라든지 일본 쪽에서도 관광객이 유입되는 모습들이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신세계 이제 그 시내 면세점 매출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겠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고요.
국내 백화점 업체죠. 근데 내수 판매도 나쁘진 않아요. 최근에 소비 경기가 안 좋긴 한데 백화점의 의류 판매나 명품 판매나 이런 부분들 보면은 회복되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만큼 올해는 아마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조금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드라마틱한 실적 개선은 아니에요. 적어도 바닥을 찍고 반등한다 이 정도인데 지금 주가는 너무 많이 빠졌죠. 워낙에 많이 빠져있는 상황에서 반등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시장의 트렌드를 보면 그 중소형주에서 외국인이 조금 빠져나가고 낙폭과대 대형주를 사는 모습이 확인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 역시도 외국인이 최근에 좀 매수를 합니다. 그런 만큼 현재 시장 트렌드와도 맞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두 분이 공통적으로 면세 관련 대장주격인 호텔신라 양대산맥이죠. 그리고 신세계를 하나하나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아무래도 각광을 받기 때문에 가지고 오신 것 같고요. 자, 이제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747번님께서 SH에너지화학 1,100원에 비중이 좀 높네요. 40%. 향후 목표가를 부탁드립니다 하셨는데 어떻습니까, 이 종목은? 네, SH에너지화학에 관해서 좀 언급드리고 싶은 게 많은데요. 이 업체에 관해서 솔직히 좋지 못합니다. 먼저 좀 단호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예전에 보면 신규 사업으로 이 나노 산화 아연이라는 이 사업을 추진했었는데요. 예. 결국은 이 사업이 좀 어그러지면서 거의 자금 투자도 회수 못했습니다. 그래서 철수가 예정돼 있고요. 이 철수 예정에 대해서 거의 10년 동안은 불가능할 것이다. 이런 지금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기술적으로 좀 접근을 하신 걸로 보이고 진입 타이밍이나 사유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좀 보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손절가를 먼저 잡아드리는 게 도리인 것 같고요. 손절가를 1,000원으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손절가 이탈 전까지는 1,400원까지 정도 도달하게 되면 60% 정도는 청산을 하시고요. 1,400원이 넘어간 다음 이 지금 문자 질문을 주신 시청자분께서는 거의 1,600 언저리까지 조금 노리지 않았나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에너지주가 지금 유가 상승 흐름이 나오면서 같이 좀 맞물려서 올라간 흐름인데 유가의 상승폭에 대해서는 조금 더 올라갈 폭이 남아있다. 세계시장 흐름에서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진입 타이밍이 굉장히 좋으신 걸로 판단되고 있고 보유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보유 의견 남겨주셨습니다. 5451번님의 문자 바로 이어갑니다. 이번에 오로라 종목이고요. 11,500원에 비중 30% 매도 시기가 궁금하다 하셨는데 오 팀장님 언제 매도할까요? 네, 지금 테마주로 엮인 종목을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11,500원에 매수하신 게 아마 지난주에 만약에 매수를 하신 거라면 매수 타이밍이 완전히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급등하는 종목을 따라가는 전략 자체가 일단 좋지가 않고 따라가는 전략을 하실 때는 짧은 손절가가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음부터 이제 급등주를 따라가는 매매를 하실 때는 짧은 손절가를 반드시 잡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오로라는 지금 그 상어가족 관련주로 분류가 됐죠. 상어가족 노래가 워낙에 인기가 좀 많다 보니까 관련주들이 요동치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었는데 지난주에 거품이 꺼지는 듯 하더니 오늘 보시면은 그 상어가족 관련주로 분류된 종목군들이 대부분 오릅니다. 오로라 역시도 그 핑크폰 관련 제품들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주로서 분류가 되는 상황이고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은 테마를 엮었기 때문에 기술적인 분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단기적으로 급락 이후에 오늘 양봉이 띄어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지금은 홀딩 구간입니다. 그래서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 홀딩 하시면 아마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하는 주가 흐름 나올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이 인기가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 시점에서는 인기 장기화에 대한 가능성이 있고 또 오로라가 엄청 모멘텀이 큰 종목은 아닙니다만 그렇다고 뭐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은 또 아니에요. 또 꾸준하게 실적이 나오는 기업이기 때문에 급락하진 않을 것 같아요. 웬만해서는 하방경직성 가지고 올라가려는 성향을 가질 것으로 보이니까 지금은 홀딩하면서 회복을 좀 노려보는 관점이고요. 목표가를 잡자면 한 1,500원 정도까지 보겠습니다. 장기 200일 이평선이 걸려있는 가격이고 기술적으로 1차 반등이 기대되는 가격이고 11,500원까지 회복되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힘들어요. 그렇다고 지금 추가 매수를 하기에도 리스크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일단 보유를 하셨다가 한 1,500원 정도까지 회복될 때 손실을 줄여서 좀 빠져나오는 쪽으로 보시는 게 가장 나은 전략이 아닐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단기적으로 1,500원 정도의 슈팅이 나올 때 손실 줄이면서 빠져나오자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은 2969번님의 LG 디스플레이 23,000원에 비중 30% 또 종목 진단 부탁드립니다 주셨는데 최근에 LG 디스플레이가 많이 올라오긴 했지만 워낙에 지금 매수 가격이 좀 괴리가 있네요. 네, 보니까 대충 그 매수 시점을 좀 살펴보니까요. 거의 올해 8월 정도에 매수를 하신 걸로 보입니다. 8월 한 20일경에 매수 시점을 잡으신 것 같은데요. 매수 시점도
결코 좋지 못했습니다. 먼저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렸고, 아까 오 팀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뭐 어제 이슈도 상호작용이 있을 때 고점 매수 전략을 따라가게 되면 손절이 필수인데, 이분도 결국은 좀 버티는 매매를 하신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디스플레이에 관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OLED 상품에 관해서는 특히나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단일 상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회사입니다. 뭐 업종에 관해서는 뭐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좀 저점은 찍지 않았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23,000원에서 비중이 너무 큽니다. 네, 30% 비중은 너무 높고, 비중 축소 전략을 먼저 드리고 이왕치사 기다렸기 때문에 비중을 좀 축소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비중 한 절반 정도에서 10% 정도는 25,000원 언저리까지는 조금 매수를 좀 더 지켜보시고 수익을 좀 거둔 다음에 나오시는 전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뭐 갈 수 있는 여력은 크지만 워낙에 시간적인 손실이 크기 때문에 일부 줄이신 뒤에 다른 종목으로 이동하시고 일부는 그냥 두시는 전략을 또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자, 8827번님께서 현대일렉트릭 45,000원에 비중 10% 추가 매수를 지금 고민하고 계신 것 같은데 오 팀장님 어떻습니까? 네, 추가 매수를 꼭 이 종목에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은데 지금 손실폭이 워낙에 크셔서 빠져나오려면 추가 매수를 해서 빠져나올 수밖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추가 매수에 대한 타이밍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대일렉트릭은 일단 그 기계 관련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전자 장비라든지 이런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인데 현대자가 붙었지만 뭐 대북주로 분류되는 것도 아니고 또 지금 뭐 큰 모멘텀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반면에 경기에 대한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동안 경기 둔화에 따라서 실적 악화가 바로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적자를 아직까지도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고 올해 하반기 정도는 돼야 적자 탈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추세적인 반등은 아마 올해 하반기 정도가 근접해야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지금 현대일렉트릭의 매력은 사실은 낙폭과대 매력밖에 없습니다. 근데 단지 많이 빠졌다고 싸다고 주가가 올라가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위치에서 바로 이제 추가 매수를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현금을 다른 데 유용하시던 적어도 뭐 CMA라도 하셨던 다른 종목을 매수하셨던 하다가 적절한 타이밍에 추가 매수를 하는 것이 조금 더 낫다라고 보여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의 모멘텀이 역시 많이 빠졌다. 그거 하나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보면은 단기 추세를 돌릴 만한 가격은 25,000원입니다. 그래서 25,000원을 상향 돌파를 해줘야 단기적으로 60일 이평선이라도 돌려내고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올 수 있는 그런 가격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10% 다행히 비중이 높진 않죠. 그래서 현재 비중은 보유를 하고 계시다가 25,000원을 돌파할 때 10에서 20% 정도 추가 매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기술적 추세 전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25,000원을 돌파를 하게 되면 한 3만원에서 32,000원 정도까지는 제가 열어둘 수 있다라고 1차적으로는 생각이 되거든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은 싸다는 매력밖에 없으니까 당장 추가 매수는 하지 마시고요. 25,000원을 돌파했을 때 그때 60일 이평선 돌파입니다. 그때 10에서 20% 물량을 추가로 실으셔서 3만원 언저리 혹은 3만원 위쪽에서 전체 물량을 좀 빠져나오는 쪽으로 보자. 이렇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000원이라는 가격대를 잘 지켜보라고 몇 번이고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3379번님 동훈하나텍 6,080원에 비중 30% 전략이 궁금하다 하셨습니다. 일단 매수가보다는 지금 많이 올라온 것 같은데요? 네, 지금 보니까 예. 굉장히 진입 타이밍이 좋으십니다. 일단 예. 그리고 종목 선정도 좀 타당하다고 오늘 질문 중에 제일 좋은 종목 같습니다. 예. 이 종목도 제가 예전에 좀 많이 진입을 했던 종목인데요. 이 종목도 결국 아까 말씀드렸던 DIT와 비슷한 종목입니다. OLED 상품을 지금 개발하는 업체인데요. 지금 이 업체 같은 경우는 반도체 회로를 설계하는 업체입니다. 근데 이 회사가 지금 가진 기술력을 하나만 좀 말씀드리면 AF 드라이버 그 IC라는 거의 2010년 중반부터 세계시장 좀 점유율이 1위를 차지했던 그런 좀 기술력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올해 지금 영업이익을 보자면 모두 적자 전환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기업 실적 공시를 좀 나온 걸 보면 지금 AMOLED와 지금 컴퓨터 관련 기술 및 기술 지원에 가서 중국과 합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120억 원 정도 지금 하나로 투자를 좀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지분을 40% 정도 받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를 했었는데요. 이거에 관해서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게 지금까지 기술료와 지분에 관해서 투자받는 계약 중에서 지금 국내 펠립스 업체 중에 없던 사례입니다. 그래서 지금 동훈
동훈 아나텍 같은 경우는 지금 기술적 자리도 좋고 지금 모두 매수 타이밍도 좋았는데 이번에 관해서 좀 한 가지 좀 언급드리고 싶은 게 지금 차트를 좀 켜놨는데요. 3분 정밀 정자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지금 2018년 11월 지금 19일 정도 가격을 좀 보시면 지금 진입 타점과 거의 비슷합니다. 동훈 아나텍과 거의 비슷한 흐름인데요. 이 정도 흐름에서 지금 진입을 하셨던 걸로 보이는데 손절을 결국은 채우지 않으셨던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왕지사 지금 놀림목 구간에서 좀 기술적 진입이 약간 좀 오류가 있지 않았나. 종목 선정도 잘 되고 추세가 지금 상승 전환될 때 흐름을 수익을 극대화하고 나오겠다. 그래서 비중도 30%까지 실은 전략은 좋았으나 조금 더 분할 매수를 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20일선까지 좀 눌림목이 나왔을 때 그래서 좀 평단을 좀 더 낮췄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지속 보유 의견 드리고 거의 8,000원 이상까지 돌파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동훈 아나텍에 대해서 8,000원 이상의 흐름까지도 가능해 보인다. 지속 보유 의견 주셨습니다. 자,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마감 지수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하죠. 자, 지금 3시 26분 15초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피는 2060선 위에서 그래도 지켜주면서 마감 예상이 됩니다. 12.12포인트 하락 마감 예상되고요. 0.58% 하락 마감 예상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하루간의 흐름인데 자, 중국장 열리기 전까지는 그래도 눈치 보기를 심하게 하다가 중국장 열리면서 바로 시장 내리막길로 진입을 했고요. 지금 보시다시피 2060선이 장중에 살짝 이탈이 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2060선은 복구가 됐고요. 현재 저점 대비해서 한 4포인트 올라온 2063.45포인트의 장마감 예상됩니다. 자,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여전히 개인 외국인이 사는데 외국인 같은 경우는 매수 물량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정도로 44억 원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지금 지속적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외국인의 매수 물량 줄어들고 있고요. 기관의 매도 물량은 1,000억 원대를 유지를 합니다. 금융투자 쪽에서 1,548억 원이나 팔고요. 투신도 183억 원 매도합니다. 하지만 연기금의 매수 물량이 1시간 전보다 한 600억 원이 늘어났습니다. 971억 원까지 연기금의 매수 물량 지금 확 늘어난 상황입니다. 개인은 876억 원 하락장에서 매수를 해주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일단 시장의 지수가 좀 내림세를 펴는 게 전기전자 업종들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낙폭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가 1.48% 빠지면서 4만 원 이탈됐고요. SK하이닉스 역시 4.61%나 조정이 나옵니다. 셀트리온도 2.3%의 조정, 삼성바이오로직스만 유일하게 1.77% 상승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현대차도 지금 조정이 나오는데 12만 원은 역시나 지켜주고요. 한국전력, 포스코 하락합니다. 특히나 포스코가 25만 원 지금 위아래로 움직이는데 장 후반에 25만 원 지키면서 마무리 예상됩니다. SK텔레콤 역시 상승하고요. LG화학도 강보합권 마감 예상이 됩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코스닥은 큰 변동 없습니다. 장중에 683선에서 지금 마감 예상되고요. 2.77포인트 0.4% 하락 마감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 않은 코스닥인데 오늘 686포인트 장중 고점부터 마찬가지 흐름입니다. 중국 시장 개장과 동시에 밀려 내려갔고요. 장중에 682포인트 저점 찍은 뒤에 저점 부근 하회하면서 좀처럼 반등의 기미가 나오질 않습니다. 683 저점 대비 한 1포인트 올라와서 지금 마감 예상이 되고요.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여전히 개인만 삽니다. 개인이 1,009억 원대까지 매수 물량 늘렸습니다. 기관 외국인 매도하는데 기관이 408억 원, 외국인은 505억 원 매도하고 기관 투자자 가운데서는 지금 모두 다 매도하다가 투신이 조금 전에 21억 원 매수로 전환을 했지만 큰 영향은 시장에 없어 보입니다. 다음 살펴볼까요? 시총 상위주들 보시면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낙폭이 지금 3%가 넘습니다. 7만 1,000원대까지 밀려 내려왔고요. 신라젠도 7만 원 초반 위협받습니다. CJ ENM만 지금 상승하는데 오늘 방송, 통신, 콘텐츠 관련 종목들이 그나마 선전하는 모습 보여집니다. 자, 바이로메드, 포스코캠텍 빠지는 가운데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메디톡스 약보합권이고요. HLB의 낙폭이 지금 꽤 큽니다. 4.45%. 펄어비스도 3% 후반대의 하락. 호롱티슈진 역시 지금 4% 가까이 하락하면서 4만 원 단숨에 무너졌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만 강보합권 마감 예상됩니다. 자,
월요일 시장이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쉽지 않은 장이 또 월요일부터 펼쳐지고 있고요. 변동폭도 그렇게 크지 않고 그냥 하방 압력을 많이 받는 시장이었습니다. 자, 시장에 대한 코멘트 좀 들어보도록 하죠.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오늘 이번 주 시장을 좀 예측하면서 흐름을 좀 먼저 코스피 200에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코스피 200 지수가 지금 265.45포인트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금일 지금 하방 낙폭으로 262.60포인트까지 지금 하방 낙폭을 보고 있는 추세고요. 모든 종목들이 지수와 거슬러서 올라갈 수는 없습니다. 지수가 하방 낙폭이 있다면 상승 흐름을 가져가는 종목들도 결국은 매수 흐름이 중단되기 마련인데요. 금일 과연 이것이 그러면 신년의 수익 상승 랠리의 끝이냐? 그렇게 결코 보지 않습니다. 네, 조정 장세 흐름이라 단호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아무래도 수요일까지는 좀 하방 낙폭이 나올 것으로 지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출연이 예정돼 있는데 수요일은 지금 출연이 지금 없어서 말씀을 드릴 수 없는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5종목에 관해서 모두 매수가를 금일 하방 낙폭까지 예정해서 지금 가져온 가격이기 때문에 금일 흐름에 관해서 종목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시청자분들께서 하방 낙폭 흐름이 나왔을 때 내일과 모레를 통해서 저점 매수 전략을 펼쳐서 한 주를 넘어가서 목요일이나 금요일 또는 다음 주의 흐름에 상승 랠리를 좀 펼쳐가는 수익권 흐름을 좀 가져가시라 말씀을 드리고 싶고 결국은 따라가는 매매보다는 결국은 기다리는 매매가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오늘 앵커님을 만났는데 꼭 드리고 싶었던 말씀이 있었는데요. 예. 시세 상승 초기와 중기 말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세 하락에 관해서도 초기, 중기, 말기가 있는데 초기 단계에서는 보통 이런 장세가 예상되면 투자자들이 진입을 하지 못합니다. 결국은 다시 하방 낙폭이 가해지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매수 타점을 놓칩니다. 그래서 중기 정도에 도달하게 되면 따라가는 매매를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단타 매매 전략을 펼치다가 시세 말기에 관해서는 결국은 고점 언저리 부근에서 매수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두 다가 고점 상단에서 결국은 물려있는 장세. 그리고 이제 시세 하락 말기가 또 언젠가 도래할 텐데요. 시세 하락 말기에 관해서는 자기 거는 기대 심리를 가지게 됩니다. 올라갈 것이라는 막연한 생각을 가지게 되고 시세 하락 중기가 되게 되면 원금 회복이라도 좀 하자. 이런 또 본인만의 지금 꿈을 또 꾸게 됩니다. 시세 하락 말기에 관해서 그럼 어떤 증상이 있냐? 공포 심리에 젖어서 결국은 모든 물량을 매도를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오늘장 내일장에 나오면서 꼭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런 시세 말기, 중기, 초기를 좀 따져가면서 결국은 남들이 하는 매매를 좀 따라하지는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장기 투자를 할 거면 원칙 대응과 그다음 비중 분할 매수를 철저하게 통해서 수익을 극대화시키든지 아까 또 오현진 팀장께도 말씀하셨던 결국은 수익 랠리를 펼쳐가자면 단기로 접근했을 때는 손절을 타이트하게 걸고 좀 본인만의 원칙을 통해서 이런 흐름을 이어가야 되는데 결국은 친구 따라 강남 가다가는 거짓골 물문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필요한 말씀을 또 해주신 것 같고요. 오현진 팀장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은 경제 리스크와 정치 리스크가 좀 혼조된 시장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난 주말 이제 미증시가 소폭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국내 증시 오늘 조정받은 폭은 그렇게 크게 의미 있다 이렇게 보이진 않고요. 어찌되었던 간에 미국 셧다운 리스크가 추장 기간을 돌파했고 영국 브렉시트 문제도 해결이 안 됐고 중국에 대한 경기 둔화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시장의 상단을 제한시키는 모습들이 이번 주 내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전에도 제가 시황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어쨌든 시장이 하단은 어느 정도 잡았다라고 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PBR 0.9배 수준까지 밀린 상황에서 크게 밀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고 있고 4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은 낮지만 그 낮은 기대감, 일부 실적 쇼크 이런 부분도 거의 다 반영된 주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낙폭과대 주중에서 저점이 잡히는 종목을 매수를 하신다면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익을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근 나타나는 특징적인 수급 흐름 중에 하나가 외국인 투자자가 중소형주 비중을 줄이고 대형주로 옮겨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도 국내 대형주를 특별한 모멘텀이 있어서 매수한다라기보다는 상대적인 가격 매력을 보고 들어오는 것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따라서 대형주를 좀 같이 매수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까지 방어주가 강하면서 이제 최근에 가격 매력이 생긴 종목군들은 경기 민감주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경기 민감 대형주, 외국인이 사는 종목, 이런 종목군들을 한 중기적인 관점으로 모아가면서 보신다면 지금 시장에서도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그리고 이번 주 흐름에 대해서 두 분께서 또 자세하게 짚어주셨습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TV 절제 김민주 멘토, AR인베스트먼트의 오현진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지수 정리합니다. 코스피가 0.53% 빠지면서 그래도 2060선은 견고하게 지켰습니다. 2064.52포인트 거래 마쳤고요. 코스닥은 0.47% 내리면서 683.10포인트 거래 마쳤습니다. 원달러 환율 종이 오름세였는데 6원 60전이나 올라가면서 1123원에 정확히 달러 강세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시장의 이슈 정리해드립니다. 김동섭의 마켓표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월요일장부터 하락하는 모습이 나왔죠. 오늘 수급 적은 모습을 보면 역시 기관이 매도를 하는 국면이 있었고요. 외국인들은 막판에 매수하는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기관들 중에서 연기금은 계속 매수를 했었죠. 근데 장 초반에는 매도를 하다가 막판에 한 790억 정도 매수를 하면서 일단 방향을 마무리했습니다. 장중한 때 주가가 2060포인트도 무너졌었지만 일단 회복해서 끝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요. 오늘의 하락의 주 포인트 중에 하나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지난주에 삼성전자의 실적이 과히 좋지 않게 나오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삼성전자가 오늘 한 1% 정도 빠졌고 실적이 나빴지만 실적의 우려가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해서 올라오는 모습이 있었고 거기에 따른 SK하이닉스도 같이 오르는 모습이었어요. 근데 SK하이닉스가 이달 말 정도에 실적이 나오는데 삼성전자처럼 실적이 안 좋을 것으로 좀 얘기가 나오고 있어서 오늘 주가 하락을 끄집어 내린 종목 중 하나가 SK하이닉스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오늘 4.6% 정도 빠졌는데 삼성전자 역시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을 좀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SK하이닉스 차트를 보면 주봉상으로 지난주 양봉을 절반 정도를 메우는 캔들이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보면 제가 볼 때는 음봉이 좀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한번 좀 열취해 볼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문제는 뭐냐면 시가총액 상위 종목 이 종목이 시장을 많이 흔들었다라는 생각을 해보시면 맞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오늘뿐만 아니라 이 이후의 방향성마저도 보셔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자, 글로벌 이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글로벌 이슈를 보면 미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셧다운이 지금 현재 오늘 밤까지 아마 24일이 됩니다. 과거 1995년도에 빌 클린턴 대통령 때 21일을 기록한 이후 최고치로 장기간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지난주에 세계 신용평가 3대 기관 중에 하나인 피치가 기간이 길어지면 어쩌면 신용등급을 박탈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지금 미국에서는 이 기간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 밤에는 의외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밤까지 하면 24일이 되죠. 그럼 내일 하면 25일이 되는 상황인데 트럼프 대통령은 강력하게 비상사태,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할 수도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는 상황이 나왔죠. 문제는 뭐냐면 예전의 기록을 갈아치운 현재의 미국 시장 신용평가기관이 가만히 있을까 이거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과거 1995년도에 S&P가 신용도가 강등하면서 이 셧다운 문제로 인해서 신용도가 강등하면서 주가가 15% 정도를 빼는 그런 양상이 한번 있었거든요. 자, 그런 부분이 있다면 지난주에 피치의 발언이 그냥 귀로 듣고 흘리기에는 너무나 강력한 발언이었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 얘기 무슨 말이냐면 지금 미국장이 과거에 쌍봉을 치고서 내려왔다가 반등을 했는데 이 반등이 금리에 대한 부분 하나하고 중국에 대한 무역 분쟁의 타협 가능성이 시장을 이끌어주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셧다운 문제가 가시화되면서 시장이 약간 흔들리는 모습이 아닌가.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모습을 보시면 S&P하고 나스닥이 시간에서 거의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그 얘기는 지금의 이 모습이 어쩌면은 상당히 좀 안 좋을 수 있다. 왜냐면 월봉상으로 보시면 다우가 아직 25월선까지 올라오지도 못했어요. 올라오지도 못했는데 셧다운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면 시장에서 굉장히 어려움으로 다가올 수 있는 현재의 모습이 아닐까. 특히 일목균형표에서 제가 목표치 한번 쭉 그었을 때 정확하게 2번을 다 고점을 찍은 상태에서 내려왔다는 것은 현재 자리에서의 악재는 시장의 반등을 소멸시킬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마 그것 때문에 미국장이 시간에서 상당히 흔들리고 아시아 시장이 다 하락하는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결론적으로 말하면 지난주가 굉장히 중요했지만 장기간 기록을 깨트림으로 인해서 오늘 밤에 미국 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느냐에 따라서 시장의 방향성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중국이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재부각되었습니다. 디폴트 가능성도 나오지요. 물론 이제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침체가 강화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 국가통계국에서 지난주에 발표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생산자 물가지수가 0.9% 정도가 됐고요. 소비자 물가지수가 1.9% 둔화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서는 지준율 추가적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염두에 둔 시장의 모습이 나오고 있죠. 자, 문제는 뭐냐면 지준율 인하가 중국 시장을 살릴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인데 포인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국은 미국과 무역 변쟁 때문에 수출이 막힌 상태고요. 그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데 지준율 인하에서 기업들에게 자금 숨통을 준다고 해서 수출이 늘어날까에 대한 부분이죠. 결론적으로 말하면 미국과의 무역 분쟁이 마무리되는 시점, 그 시점이 어쩌면은 중요할 거다. 문제는 뭐냐면 그 시점이 아직도 한 달 반 정도가 남아있죠. 자, 한 달 반 정도 남아있는데 이것이 그동안 관세 부과를 인해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타협이 되더라도 한 번에 회복할 수 있느냐에 대한 의문점을 갖는다라는 부분이죠. 그렇다면 결국 중국의 경기 둔화는 한동안 지속될 확률이 굉장히 높고 그것이 세계 경제에도 둔화도 같이 이끌어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부분을 생각한다면 지금 중국이 빠른 속도로 지준율 인하해서 시장 방어적인 움직임을 좀 보이지 않을까. 기업은 안 좋지만 어쨌든 주가는 방어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결국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은 지준율 인하로 시장을 방어할 거다라는 생각한다면 중국장이 시장을 얼마나 잘 버틸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보시면 중국이 상해 종합이 약 0.7% 정도 하락을 했어요. 하락했는데 일단 양봉입니다. 월봉상으로 이거 좀 확대해서 보시면 양봉 상태고요. 이 양봉 상태가 지난달 월봉의 음봉을 메워줄 수 있는지 봐야 되는데 지난번 월봉의 시가는요 2640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130포인트 정도를 더 올려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상당한 힘이 좀 필요하다라고 봤을 때 중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재차 부각되는 이 시점에서는 아마 또 지난번처럼 지준율을 좀 빠르게 인하하지 않을까. 자, 그것은 결국 아시아 시장에도 영향을 미치고 미국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장에 대한 부분을 좀 봐야 되겠죠. 오늘 하락을 했는데 미국 시장이 어떤 흐름을 가져올지 이게 좀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정말 강하게 올라왔죠. 올라와서 쌍바닥의 모습도 보여주는 양상이었고 또 지금 상황에서 60일선을 지난주 금요일날 돌파하는 모습까지도 나왔죠. 근데 이 60일선 돌파하고 난 다음에 오늘 하루 만에 60일선 밑에서 음봉이 나옵니다. 이 음봉이 나오면서 일단 5일선과 이격을 줄이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죠. 자, 문제는 뭐냐면 이 60일선은 한 번에 돌파를 했으면 좋은데 할 바에 돌파하지 못하고 시장이 밀리는데 그 시장에 밀리는 것이 기술적으로 밀리는 것보다는 외부 악재에 의해서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지금의 자리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특히 기준선 수평구간 값이 우하향으로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수평으로 잡혀야 되는데 이 기준선이라는 것은 9일 동안에 고가 저가의 중간값 정도, 26일의 고가의 저가의 중간값입니다. 그러니까 26일 전의 위치, 이 자리에 있는 것들이 고점에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기준선이 우상향을 하기 위해서는 빠른 속도 올라가는데 그렇지 못할 경우에 평균값이 낮아지면서 시장을 흔들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이 시장의 모습이 강력한 우상향이냐라고 본다면 그렇게 보기만은 좀 어려울 수 있다라는 생각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매매하시는 입장에서는 지난번 저점 1980, 2000 밑에서 못 산 걸 너무 아쉬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미들의 투자는 항상 추세를 잡아야 됩니다. 자, 추세를 잡기 위해서는 최저점에서 잡기보다는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죠. 이건 우리가 확인사살 매매라고 많이 하는데,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 저점과 저점 내 중간에 있는 고점을 돌파하는 모습이 나와서 이렇게 W자가 크게 나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리가 돌파하는 시점이 2130 정도 되니까요.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보다 몇십 포인트 위지만 확인하는 매매가 정말 필요할 거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그냥 따라하게 되면 어쩌면 바로 이걸 다 무너뜨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본다면 지금 지켜보는 전략도 시장에서 상당히 좀 필요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어려운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지만 그래도 과거의 저점을 깨지 않았다는 거에서 관심을 가지면서 시장 대응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김동섭의 마켓뷰를 통해서 시장의 이슈들 쭉 정리해 드렸습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 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을 보장해 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더욱 알찬 소식을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